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주말인데 방송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일단 진원생명과학 제가 금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방송을 못 드렸고요. 좀 약간 기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좀 반사이익이 될 만한 그런 좀 일단 기사가 나왔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저희 정부에서 뭐 성금에 협약하고 있다. 머크사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예요. 알약 형태의 치료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뭐 성금에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기사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어제 나왔죠. 어제 주말인데 이제 기사가 나와줬는데요. 경구용 치료제 중증 환자 효능 글쎄 대웅제약 신풍제약 임상 3상 희망. 사실 저는 대웅제약, 신풍제약이 뭐 코비블록어, 피라맥스가 임상 3상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 뭐 치료제가 빨리 나오면 좋긴 한데 저희 진원생명과학도 빠뜨릴 수가 없죠. GLS 1027 경구용 치료제 임상 2상 이상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이제 대웅제약이나 신풍제약보다는 좀 늦어지지만 긴급 사용 승인이나 뭐 요런 거는 받을 수 있지만 이 삼상 승인돼 갖고 유통되기까지는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만약에 얘네가 이제 성공해서 납품이 먼저 성구매 계약이 체결이 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진원생명과 1027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바뀌면서 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알약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고요. 자, 코로나19 체이저로 알려진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가 중간 수준의 증상의 환자들에게 현저한 효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사실 경구용 치료제가 이 먹는 치료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증 환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효능이 50% 정도 기준 이상치는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중간 수준 증상의 환자들에게 현재 효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제약사 두 곳이 머커의 몰프피라비르가 중증 환자들에게 현재 효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당국에 해당 복제약에 대한 후기 임상 허가를 일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네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머크사한테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몰루피라비르가 경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지만 중증 이상 환자에게 현재 효능이 없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중증 이상의 환자까지 효능이 생기는 경구용 치료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얘네가 먼저 이제 유통을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경쟁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경구용 치료제 1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종근당, 대웅제약, 신풍제약 등 10개 이상이고요. 최근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GLS 1027 경구용 치료제 임상 2가 이상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왜냐하면은 기대감이 아직 선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 코로나 관련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상승 모멘텀을 네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경구용 치료제나 백신이면 백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진원생명과학은 그 정도로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원생명과학의 어떤 파이프라인 분야를 한번 지금 어떤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원생명과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파이프라인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저분자 의약품 관련해서 GLS 1027 그리고 GLS 1200 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임상 1상을 벗어나서 임상 2상 승인을 받았죠. GLS 1027 그리고 GLS 1021은
감염 억제 비강용 스프레이 치료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완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스프레이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은 휴대하기도 굉장히 좀 편리한 치료제죠. 그래서 요게 임상 2상이 거의 좀 막바지에 다 날아가고 임상 3상 받기가 참 어려워. 왜냐면은 사실 최적화 연구부터 임상 2상까지는 웬만한 그 제약업체들이 다 받았어요. 웬만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탄탄히 갖춰져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임상 3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일단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산 기반 백신 mRNA 플라스미드 DNA 그 백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GLS 3000 코로나19 감염병 지금 현재 최적화 연구에서 보시면은 전임상 단계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GLS 5310이죠. 5310은 이제 주간이 질병관리본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믿음이 가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핵산 기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일단은 임상 1상에 전임상 단계에 돌입해서 이제 1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다시 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자회사 VGX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증 때문에 이제 권리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1,400억 원에 이제 거의 1,000억 원 정도는 이 VGXI 증축공사에 어쨌든 간에 쏟아붓겠다 돈을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재는 아니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장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줘서 좀 올라가는 형태예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항상 여러분 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번씩은 이렇게 항상 받아요. 근데 여기 아래 지점이 어딘지 항상 봐야 되는데 아래 지점이 어디인지 항상 보려면 평균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요번 주까지는 장이 많이 빠질 거다.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보합권 수준으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장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평균 영업일 2일에서 3일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물려 있을 때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게 되면 장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지면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타이밍을 좀 노려도 나쁘지 않다. 근데 진원생명과학이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36,000원 부근 언저리에서 계속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었는데 장이 빠지면서 지금 3만 원 아래까지 지금 떨어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3만 원 이 3만 원 부근을 다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야지 36,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36,000원 부근만 지지를 지금 잘 해주면 여기에 이제 부닥치는 경우가 굉장히 차트상으로도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36,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번에는 강력한 지지벽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여기 부분도 그렇고 최근 동향 보시면 36,000원 부근에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해주고 있는데 여기 3만 원 아래까지 빠진 거는 장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다음 주에 3만원 선 이상까지 3만원 선 이상 다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바닥권을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36,000원의 지지벽을 형성해 주는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10월달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GLS 1027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GLS 1200 비강용 스프레이 치료제 요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2상 초입이고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강용 스프레이가 임상 2상 막바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LS 3000 mRNA죠. 요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그 전임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 단계 그리고 GLS 5310 같은 경우도 mRNA
관련 이제 핵산 기반 백신을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일상 일상에 들어가는 막바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상 단계를 거쳐서 어쨌든 임상 일상에 돌입하게 되면 요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VGXI 요 같은 거 이제 증축 건설 증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경쟁사 알데브론 11조 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알데브론보다 VGXI가 공장이 훨씬 더 규모가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축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알데브론 그 공장 규모보다 훨씬 더 커요. 11조 원에 어쨌든 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한 번쯤은 진원생명과학에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장기 어느 정도로 끌고 가시면 충분히 진원생명과학 수익 볼 수 있고, 이 바닥권일 때 지금 4만 원 이상 물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총알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좀 낮춰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대응 방법을 이어 나가면 충분히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탈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또 수익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원생명과학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말인데 내일 연휴 푹 쉬시고 또 화요일 날 진원생명과학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